다리미 패밀리 14회가 방송되었습니다. 차태웅이 차림이가 소개팅 나가는 걸 말리려고 일하다 말고 지승그룹 앞에 있는 커피숍으로 달려갔는데요. 차림이는 태웅이가 나오라고 문자를 보냈는데도 오히려 이제 우리 관계도 끝이라고 단문자를 보내고 냉정하게 선을 그어버립니다. 태웅은 친부인 지승돈에게 외면당한 데 이어 썸 타는 차림이에게도 이별 문자를 받는데요. 소개팅 나온 남자에게 활짝 웃는 이차림을 보고 차태웅도 지금 나오지 않으면 정말 끝이라고 마음속으로 이별 선언을 해요. 그동안 태웅이는 모르는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않았었는데요. 이번에는 태웅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간호사가 노엘리 씨가 위독하다고 곧 세상을 떠날 거라고 합니다. 태웅은 자신을 낳자마자 보육원에 버린 생모 노엘리를 만나러 떠나는데요. 옥상에서 빨래를 널고 있던 고봉이는 태웅이 어디 좀 다녀오겠다고 하자 놀라는데요. 태웅이 들고 있는 가방을 보고 충격을 받았지만 이유도 물어보지 못하고 붙잡지도 못해요. 차태웅이 돌아올 거지라고 확인하는 봉이의 말에 대답도 하지 않고 돌아서서 나가요. 태웅이 떠난 후 봉이가 아무 일 아닐 거야 라고 애써서 마음을 다잡는데요. 봉이가 어질러진 태웅의 방 침대 위에서 지승돈이 주고 간 유전자 검사 결과서를 보고 손을 덜덜 떨어요. 봉이가 태웅이의 친부가 지승돈이라는 걸 알았을 때 지승그룹 지하 주차장 지승돈 회장의 차 안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날짜별로 확인해 지승돈에게 친아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된 백지연이 회장실로 올라갑니다. 강주 엄마, 사모님이 회장실로 들어오는 걸 보고 다리미가 문을 열어드리려고 했는데요. 백지연은 이미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지연이 지승돈에게 친아들의 존재를 확인하고 바로 따귀를 날렸고요. 고봉이도 이미 서강주와 함께 회장실로 올라오는 엘리베이터 안에 긴장된 얼굴로 서 있습니다. 어쩐 일이시냐는 강주의 인사에 봉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다리미의 놀란 얼굴을 보고도 봉이는 회장실 문을 열고 바로 들어갑니다. 지연에게 따귀를 맞은 지승돈이 고봉이를 보고 봉이야라고 부르는데요. 백지연이 잠시 고봉이와 지승돈의 관계를 의심했을 것 같습니다. 봉이가 승돈에게 우리 태웅이 너랑 노엘이가 낳자마자 보육원에 버린 거냐고 차태웅 출생의 비밀을 폭로하고 맞지 않으려고 피하는 지승돈에게 따귀를 날리는데요. 남편 지승돈이 고봉이에게 따귀 맞는 걸 목격한 백지연이 너 뭐냐고 봉이에게 따지는데요. 봉이가 나 태웅이 엄마라고 할 것 같습니다. 한편 태웅이 친모 노엘이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미국으로 떠났는데요. 제 뇌피셜 예상은 노엘이가 귀국해서 지승돈과 차태웅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백지연에게 양아들 서강주가 아닌 지회장의 친아들 차태웅이 지승그룹의 후계자라는 걸 각인시키면서 지승돈과 백지연 부부, 지승돈과 서강주의 부자관계를 악화시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노엘이가 호스피스 병동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고 간호사가 태웅에게 노엘이가 위독하다고 했습니다. 만일 차태웅이 생모 노엘이의 마지막 임종을 지키고 장례식을 혼자 치르게 된다면 지승돈에 대한 분노로 흑화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복수하기 위해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진 건데요. 다리미 패밀리 전개 속도가 광속이어서 모든 비밀이 1회 안에 공개되고 관련된 사람들이 알게 되는 사이다 전개입니다. 15회 예고도 많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지승그룹 홈페이지 고객 게시판에 충격적인 내용의 투서가 올라오고 패션 연구소 선임 디자이너 김디디가 확인하고 이차림이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보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는데요. 이차림은 다리미에게 강주 상무에게는 절대 말하면 안 된다고 함구령을 내리는데요. 상처받은 강주 상무가 회사로 온 의문의 우편물을 받는다고 예고가 되었습니다.
서강주가 지승돈의 양아들인 건 회사 근처 식당 아줌마들도 다 안다고 지회장이 직접 강주에게 말했는데요. 이 차림은 왜 고객 게시판에 올라온 투서글을 보고 웃었을까요? 제 뇌피셜은 지승돈 회장에게 친아들이 있다는 내용이 올라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 차림이 웃은 걸 보면 차태웅의 실명 이름이 이니셜로 거론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태웅이 지승돈의 친아들이라는 사실을 차림이도 알게 되었고요. 차림이가 차태웅에게 끝이라고 하고 조건 좋은 남자하고 소개팅한 걸 후회하는데요. 이미 늦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차림은 태웅과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것 같습니다. 차림과 다리미는 이해할 수 없었던 태웅의 행동을 이해하게 됩니다. 강주 상무가 차태웅에게 욕한 걸 차림이와 다리미가 들었고 차태웅이 다리미가 지승돈 회장의 비서가 되는 걸 반대했을 때 이유를 알 수가 없었는데요. 친아버지에 대한 분노라면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노엘이가 죽고 차태웅이 혼자 장례를 치른다면 지승돈을 냉동인간이라고 생각할 만큼 반감이 큰 태웅의 흑화와 복수 결심은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주식 투자로 거액의 재산을 모은 차태웅이 지승그룹의 주식 지분을 확보한 후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백지연이 도둑맞은 돈도 아버지 몰래 위험한 김성훈과 함께 찾아야 하는 서강주에게는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가 찾아온 것 같은데요. 다리미가 언니 이차림의 함구령에도 불구하고 애처롭게 보이는 강주에게 회사 내에 떠도는 소문을 알릴 것 같습니다. 회사의 강주 편은 다리미가 유일할 것 같은데요. 지승돈도 점점 친아들 태웅에 대해 마음을 열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승돈이 차태웅의 야망과 복수심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지승돈이 노엘이의 이메일 연락 후 단 1회 만에 차태웅과 유전자 검사까지 마치고 친자임을 확인했고요.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바로 청렴세탁소로 태웅을 만나러 갔고 네가 생물학적인 내 친아들이지만 달라지는 거 없다고 선을 긋고 태웅에게 34년 만에 만난 친아버지가 냉동인간이라고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지승돈만큼 성격 급한 친아들 차태웅도 바로 지승그룹 회장실로 찾아와 건물도 있고 주식 투자로 성공해 돈도 있을 만큼 있다면서 부자관계 이어갈 생각 없다고 했습니다. 친아버지의 존재를 알게 된 태웅은 냉정한 친부에게 상처받고 보육원에서 나온 보호종료 청년으로 오갈 데도 없었던 20살의 태웅을 따뜻하게 받아준 고봉이를 영원히 어머니로 모시겠다고 결심했어요. 태웅이 지승돈에게 상처받았다는 걸 드러낸 건 서강주를 대할 때인데요. 태웅만큼 상처받은 사람은 지승돈의 양아들 서강주입니다. 두 사람은 다리미가 보는 앞에서 서로에게 주먹을 날렸는데요. 강주가 태웅의 강펀치를 맞고 집 앞에서 쓰러지고 다리미에게 가지 말라고 매달렸습니다. 태웅은 친부인 지승돈보다 먼저 만난 서강주에게 이상하게 빡친 감정을 숨기지 않았는데요. 이무림의 결혼식 날엔 봉이와 술을 마신 태웅이 강주를 찾아와 너는 약한 도련님이고 나는 도끼든 머슴이라면서 서강주의 약을 올렸습니다. 지승그룹 지승돈 회장의 친아들 차태웅의 존재가 34년 만에 세상에 드러났는데요. 지승돈의 아내인 백지연이 알게 되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서강주가 지승돈에게 엄마에게는 말하지 않겠다면서 말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강주는 할아버지 백곰이 남긴 현금 유산 100억을 통째로 도둑맞아 정상 상태가 아닌 것 같은 엄마가 아버지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고 아들까지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충격을 크게 받을 것 같아서 양아버지 지회장에게 부탁을 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하게 지승돈과 차태웅의 생물학적 부자관계가 끝날 리는 없는 거죠. 노엘이는 오빠 지승돈이 전화를 받지 않자 밤늦게 집으로 전화를 하고 이 전화는 백지연이 받았습니다. 노엘이가 다시 지승돈에게 오빠 전화 좀 받아 라고 문자를 보냈는데요. 이 문자는 지승돈이 샤워하는 동안 백지연이 받았고요. 지연은 노엘이의 오빠 문자에도 경악을 했지만 지승돈의 와이셔츠에 묻은 짜장면 자국도 놓치지 않고 냄새를 확인했습니다.
서강주는 사채업자 출신인 김성훈과 위험한 거래를 하고 있는 엄마 백지연이 이 일로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주면 친아들의 존재를 알게 된 아버지 지승돈에게 쫓겨날까봐 걱정인데요. 백지연도 이무림의 뜻밖의 방문으로 남편 지승돈이 대학 동창인 청렴세탁소 사장 고봉이에게 그녀의 딸 눈 수술비로 8억을 빌려준 걸 알게 되었는데요. 백지연은 무심한 듯 남편에게 당신 아는 사람한테 돈 빌려주는 사람 아니지 않냐고 했습니다. 지 회장이 잠든 사이에 이무림이 갚은 돈 1억 5천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찾다 서강주에게 딱 걸립니다. 강주는 엄마가 위험한 사채업자였던 김성훈과 거래를 시작한 걸 알고 엄마를 지키기 위해 100억 찾기에 직접 나서기로 결심합니다. 강주가 돈을 찾기로 결심한 이유는 축의금에서 AA 1년 번호로 시작하는 5만원권이 1억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서강주는 너브캐피탈로 찾아가 김성훈을 만났는데요. 김성훈이 정념 세탁소가 의심스럽다고 하지만 강주는 세탁소 사람들은 범인이 아니라고 선을 긋습니다. 세탁소 2대 사장 고봉이와 90세인 안길래와 88세인 이만득을 서강주가 의심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사채업자에서 저축은행 부사장으로 신분 세탁을 한 돈 냄새를 맡는 감각이 발달한 김성훈은 청렴세탁소 사람들을 용의선상에 올리고 본격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구치소에 있는 오민기가 출소하고 너브캐피탈의 철순과 상순이 백곰의 체육대회에서 단체 사진을 찍은 사람들 중 용접 가능한 사람이 양길순으로 좁혀지면 양길순이 의학산에 돈을 파묻은 것도 곧 드러나는데요. 만득과 길래가 고사리 캐러 갔던 의학산에서 길을 잃고 경찰이 출동했었다는 걸 김성훈이 알게 되면 만득 길래가 양길순이 의학산에 파묻은 돈가방을 들고 내려와 택시를 타고 청렴동까지 청렴세탁소까지 이동한 사실도 밝혀집니다. 지승돈이 친아들 태웅을 자식처럼 돌본 봉이에게 고마운 마음을 보은을 할 것 같고요. 지승돈이 고봉이 결혼식에 축의금으로 내라고 노엘이에게 맡겼는데 노엘이가 갖고 떠난 돈, 그러니까 지 회장은 봉이에게 진 빚을 갚지 못한 건데요. 봉이가 빌려준 돈 61만 원을 강성전자 현 주식시세 3억으로 갚겠다고 할 것 같습니다. 차태웅의 마음속 어머니, 평생 모시고 싶은 어머니는 고봉이입니다. 태웅은 이무림의 결혼식에 3천만 원을 축의금으로 봉이 몰래 자체 세탁해서 냈는데요. 이제 봉이가 청년빌라 건물주가 차태웅이고 태웅이 주식부자라는 것도 알게 되었는데요. 10만원권 수표로 들어온 축의금 3천만 원이 태웅이 혼자 낸 축의금이라는 것도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차태웅도 어머니 봉이가 다리미 수술비로 쓴 돈 8억을 갚겠다고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서강주가 김성훈에 의해 제일 먼저 봉이 만득 길래가 백지연이 도둑맞은 100억을 세탁하고 있는 범인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요. 서강주는 외할아버지 백곰이 남긴 현금유산 100억이 위험한 돈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서강주와 지승돈, 차태웅이 고봉이가 만득 길래와 함께 백곰이 만든 위험한 돈의 세계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